네, 반갑습니다. 라이프코치 한코치TV의 한준택입니다. 오늘은 좋은 직업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직업은 사실 진로 고민을 하는 어떤 학생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분들도 새로운 직업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실 거고, 코칭을 하시거나 강사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내가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어떤 강의나 어떤 코칭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직업을 어떻게 찾으면 도움이 될지, 나에게 맞는 직업을 어떻게 찾으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제가 구체적인 직업을 언급하진 않을 겁니다. 예를 들면 앞으로 10년 내에 유망 직종이나 이런 것들은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 그런 것들은 미래학자들이나 혹은 트렌드를 잘 분석하시는 분들이 잘 정리해서 만들어 놓은 수많은 영상들과 교육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고 그런 전문적인 자료들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좋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보단 나에게 맞는 직업을 어떻게 찾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를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직업은 평생 직업이 없어요. 앞으로 시대에 더 그렇고요. 두 번째, 직업은 나의 일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의 보여지는 면보다 그 이면을 봐야 됩니다. 반드시. 자, 세 번째, 직업은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그 직업을 선택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직업을 선택한 내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됐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좀 짚어볼게요. 자, 평생 직업은 없다라는 개념에서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예전에는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을 했으면, 내가 어떤 학과를 선택했으면 그거대로 그냥 쭉 가거나 혹은 그거를 못해도 10년, 20년은 했어요. 크게 망하지 않는 이상. 왜냐하면 그만큼 사회 발전이 그렇게 빠르지 않고 사회 변화가 그렇게 빠르지 않았어요. 내가 직업을 선택해서 그걸 그냥 끝까지 가져가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시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유튜버들이 직업으로 지금 각광받고 있죠. 전업이든 부업이든. 자, 그렇다면 이 직업이 생긴 지가 얼마나 됐나요? 진짜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이게 각광받은 지도 얼마 안 됐어요. 그냥 아예 존재가 없던 것부터 완전 지금 초등학생의 장래희망 1위가 유튜버라면서요. 이것처럼 이렇게 급부상하기까지 채 5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가 얼마나 빨리 변화되고 있는지 아시겠죠? 내가 앞으로 어떤 직업이 생길지조차 예상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내가 10년 공부해서 그걸 가지고 평생을 먹고 살겠다? 그런 직업이 있을 거라는 생각조차 하지 마세요. 없습니다. 그런 직업은. 있다 하더라도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평생 직업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빠르게 그 다음 직업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을 발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평생 직업이 없어진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내 직업이 몇 번 바뀐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유망 직종, 돈 잘 버는 직업 이런 거를 선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건지, 내 인생의 컨셉을 잡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건지, 어떤 삶을 살 건지 이거가 분명하지 않으면 내 직업을 찾는데 너무 어려워져요. 선택의 기준이 너무 내가 돈 되면 돈에 우르르, 앞으로 이게 뜬다 그러면 이거에 우르르, 이러지 말고 평생 직장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살 건지 이거에 포커싱을 해서 그거에 도움되는 직업을 하나하나 밟아간다, 계단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나에게 맞는 직업을 찾는데 도움이 훨씬 더 많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직업은 나의 일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직업은요, 내가 그 직업을 가졌다고 해서 그 직업을 갖고 땡이 아니에요. 그 직업을 가지는 순간 그것이 나의 삶이 됩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삶이 되니까 나의 일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의사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한 계속해서 환자를 만나야 돼요. 물론 과마다 다르겠지만, 특성마다 다르겠지만 계속해서 환자를 만나야 돼요. 계속해서 아픈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게 나의 일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 일상을 내가 감당해내고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나의 어떤 사명감이나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그 직업을 가져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냥 단순히 어린이가 좋아, 나는 어린이를 좋아해, 이런 호기심을 가지고 그냥 그 직업을 덥석 선택해버리면 진짜 그 내가 좋아하는 어린이들을 하루 종일 봐야 돼. 하루 종일. 여기에 플러스 그 어린이들을 낮에 하루 종일 보고 밤에는 계속해서 뭘 만들고 뭐 행정 업무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너무 많아요. 해야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일이 좋다라고 한다면 그 일을 너무 사랑하고 그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거에 대한 어떤 특별한 사명이나 그런 관심이 있다면 그 직업을 선택해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직업의 단편적인 부분만 보지 말고 반드시 그 이면에 일상생활, 그 직업을 가졌을 때 나의 일상생활이 어떨 것인지를 반드시 생각하시고 시뮬레이션을 돌리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직업은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찾는데 세 가지를 생각하라고 합니다. 좋아하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잘하는 일, 그게 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가. 근데 저는 이 세 가지 결국 하나라고 봐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최고로 잘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 때 직업이 됩니다. 만들어진 직업보다 앞으로 생겨날 직업이 훨씬 더 많아질 텐데요. 이 많아지는 이 직업, 1인 기업 시대잖아요. 이 많아지는 직업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내가 좋아하는 일을 최고로 잘하게 돼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으면 직업이 됩니다. 신기하죠? 이런 직업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만들어질 거예요. 제가 최근에 되게 재밌는 사이트를 봤는데 샤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카페였어요. 샤프 덕후들이 모이는 카페였어요. 너무 저한테 너무 신선했는데 이게 직업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생각해 볼까요? 내가 너무 샤프를 좋아해. 근데 이걸 그냥 좋아하는 수준을 넘어서 샤프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요. 이 세상에 나오는 모든 샤프의 종류와 그 차이점과 역사,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샤프가 맞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이 원하는 샤프와 그 사람이 수험생에게 맞는 샤프, 누구에게 맞는 샤프, 누구에게 맞는 샤프, 의사에게 맞는 샤프, 엄마에게 맞는 샤프, 엄마 중에서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에게 맞는 샤프,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조언해 줄 수 있다면 이 자체가 직업이 될 수가 있어요. 모든 직업은 이 논리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 직업의 형태를, 그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잘하게 돼서 그 잘하는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으면 직업이 돼요. 왜냐? 돈은 대가잖아요. 무엇에 대한 대가예요? 도움을 받은 거에 대한 대가예요. 도움을 누구한테 받아요? 잘하는 사람에게 받아요. 이 잘하는 사람은 왜 잘하게 됐어요? 좋아하는 일을 계속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의 근본 원리를 알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최대한 잘하게 돼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를 빠르게 찾고 그거를 최대한 빨리 잘할 수 있게 되는 방법을 찾고요.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울까를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자, 지금 기존에 이미 있는 직업을 가지고 직업을 찾아가면서, 그러니까 나와 있는 직업을 가지고 직업을 찾아가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새로운 직업을 만들면서 나만의 직업, 나만의 라이프 스타일, 나만이 할 수 있는 커리어를 쌓아가면서 살 것인가, 이거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저는 반드시 후자가 앞으로 각광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지금까지 나와 있는 직업은요, 사실 대부분이 컴퓨터나 AI가 대체하게 되어 있거나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축소가 될 겁니다. 예전에 어떤 권위가 있던 그런 직업들이 굉장히 작은 일로 직업이 축소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원리 세 가지는 각 사람마다 정해져 있는 직업의 틀에 끼워 맞춰지는 게 아니라 각 사람마다 자기의 새로운 직업을 가질 수 있게 되는 원리예요. 그래서 코치도 강사도 이거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강사를 예로 들면 기존에 나와 있는 강의 형태를 내가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분야를 누구보다 잘하게 돼서 그걸 다른 사람에게 잘 알리면 나만이 할 수 있는 이걸 할 수 있는 강사가 되는 거예요. 세계 하나밖에 없는 나만 할 수 있는 강의. 코칭도 마찬가지죠. 라이프 코칭이란 그 틀 안에만 있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분야를 찾아서 그거를 코칭을 접목시켜서 누구보다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도와주면 나만이 할 수 있는 코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이 원리를 반드시 따라가세요.
자,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직업은 평생 직업이 없다, 없어진다. 두 번째, 직업은 반드시 나의 일상이 된다. 세 번째, 직업의 근본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이해를 하셨으면 이거를 실질적으로 내가 직업을 선택하는데 바로 응용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아야겠죠. 뭐냐면 관련이 있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실패한 사람 말고요, 성공한 사람과 빠르게 친해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너무 유명해진, 이미 슈퍼스타가 된 사람들을 인터뷰하거나 친해지려고 노력하지 말고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친해지세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그 일에 만족하고 그 일을 사랑하는 사람과 최대한 많이 대화를 하세요. 최대한 많이 친해지시고 최대한 많이 이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누세요. 쉽게 이야기하면 인터뷰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최소 5명. 왜 그러냐면 이미 그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진짜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인터뷰하는 거에 대해서 좀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인터뷰하는 건 되게 쉽습니다. 그냥 요청하시면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인터뷰하는 건 사실 굉장히 쉽습니다.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한 가지는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너무나도 하고 싶고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그런 일을 실제로 하고 있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인터뷰를 요청하겠습니다. 이러면 거부할 사람 별로 없어요. 물론 너무 유명해서 너무 바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요청을 거절할 수도 있어요. 상처받지 마세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이런 질문, 이런 정말 진심 어린 사랑과 애정 그리고 존경을 표현한다면 인터뷰 요청합니다. 그러면 그 인터뷰에서 너무 딱딱하게 물어보지 말고요, 친근하게 다가가셔서 이 직업을 실제로 갖고 있는 애로사항, 그리고 실제 당신의 삶이 어떤지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정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줬던 사례는 무엇인지, 당신이 봤을 때 나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물어보세요. 5명 정도를 물어보시면 그 직업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나에게 맞는 직업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러면 실제로 어떤 직업을 찾으라는 거야? 어떤 직업을 가지라는 거야? 단기적으로 봤을 때 되게 쉬운 방법으로는 다양한 직업들을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이미 많이 알려진 그런 직업들을 검색해 보시면 되고, 장기적인 방법으로는 내가 누군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발견하고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계속해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내가 좋아하는 게 진짜 뭔지,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그걸 진짜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거를 철저하게 찾아가시는 겁니다. 끊임없이 평생. 그것이 바로 내가 살아가는 길입니다. 네, 오늘은 나에게 맞는 직업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의 사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원래 건축을 전공했고 지금은 라이프 코칭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관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개념에서 보면은 이거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기대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